세상이 이렇게까지 무서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딸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거액을 요구하는 시대가 올 줄이야. 어머나 사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이런 범죄는 예방만이 답인데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 매우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최순덕 할머니의 충격적인 경험과 사기범들을 어떻게 감옥에 넣을 수 있었는지 그 대단한 활약을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 이름은 최순덕, 올해 69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고 지금은 은평구 작은 아파트 15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같이 살자고 몇 번이고 말했지만 저는 완강히 거절했죠. 나는 아직 건강하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사실은 자식들 집에 얹혀 사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2024년 7월에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바깥 온도가 35도까지 치솟는 무더위였지만 에어컨은 아껴 쓰려고 꺼둔 채 선풍기 바람에 의지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손자 준호에게 줄 면실 목도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름에 목도리는 필요 없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두면 좋잖습니까? 이 색깔 우리 준호가 좋아할까? 요즘 대학생들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중얼거리며 파란 면실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코를 뜨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일어날 때마다 조심스럽거든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그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제 딸 미영이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는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30년 동안 전화교환원으로 일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로 연결해 드릴까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덕분에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귀가 생겼죠. 미영이 목소리 같긴 한데 감정이 없달까요? 녹음된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기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영아,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감기 걸렸니? 응, 엄마. 감기 몸살 때문에 목이 잠겼어. 미영은 남편과 함께 2년 전 시애틀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이 IT 회사에서 발령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섭섭했죠. 굳이 미국까지 가야 하니?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젊은 부부의 미래를 위해 결국 보내줬습니다. 미영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착한 딸이었죠.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몸이 많이 안 좋니? 엄마, 나 교통사고 났어. 상대방이 병원비랑 차 수리비를 당장 달라고 해서 3천만 원이 급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다친 데는 없니? 괜찮니? 응, 나는 괜찮아. 근데 남편이 출장 가서 연락이 안 돼서 엄마밖에 없어서 전화했어.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 평생 모은 돈이 있긴 했지만 갑자기 이런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머리가 복잡해졌죠.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미영은 절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정중하게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둘째, 미영은 급한 일일수록 먼저 남편이나 시댁에 연락을 하는 아이라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한다는 건 뭔가 수상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게 돈을 부탁하는 일은 아예 없었거든요. 셋째, 시차를 생각해 보니 이상했죠. 지금 한국이 오후 2시면 시애틀은 전날 밤 10시쯤일 텐데 야밤에 다니지를 않는 애가 교통사고라니요. 30년 교환원 경력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어디야? 병원 응급실이야. 간호사가 계속 재촉하고 있어. 그래. 그런데 내가 어릴 때 키웠던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이 질문에 전화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식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데 그게 사기꾼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엄마, 지금 그런 거 물을 시간이.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요. 아니, 지금 당장 말해봐. 그 강아지 이름이 뭐였는지.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 누구야? 우리 미영이 아니지? 감히 딸 흉내를 내다니. 제가 소리를 지르자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미국에 있는 딸 미영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제발 받아라, 제발 하고 빌었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밤에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미영아, 너 방금 나한테 전화했니? 아니요, 저 지금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미영이 아니었죠.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나 조금 전 너에게 전화 받았어. 네, 제 전화를요? 그래,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상해서 너 어릴 적 강아지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서 너가 아닌 줄 알았어.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전하는데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거 요즘 뉴스에서 봤어요. AI로 목소리를 흉내내는 사기래요. 정말 조심해야 해요. AI라는 말을 듣자 처음엔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왔습니다. AI, 그게 뭐냐? 인공지능이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목소리를 듣고 분석해서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도 몇 초만 녹음하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니까요. 요즘 범죄자들이 그런 기술을 악용해서 사기친대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컴퓨터가 사람 목소리를 따라 한다니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럼 아까 그게 내 목소리가 아니라 컴퓨터 소리였단 말이니? 네.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요즘 그 수법이 너무 교묘해서 속는 사람이 많대요. 앞으로는 가짜 얼굴이 진짜처럼 영상 통화할지도 몰라요. 뭐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자식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데 그게 가짜라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아셨어요? 목소리가 똑같았다면서요? 글쎄다. 내가 평소에 날 부를 때 어머니라고 하잖니? 그런데 자꾸 엄마라고 하더라. 넌 야밤에는 안 다니잖니?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고 급해도 돈 달라는 적도 없었고 제일 결정적인 건 복동이 이름을 못 말하더구나. 복동이요? 아, 제가 엄청 이뻐했던 복동이요. 그래.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직도 기억난다. 전화기 너머로 미영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정말 큰 사고를 막았네요. 진짜 대단하세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서늘해졌죠. 미영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내가 조금만 덜 의심했더라도 그놈들한테 돈을 다 보냈을 거 아니냐.
앞으로는 이상한 전화 오면 절대 돈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먼저 연락 주셔야 해요. 알았다. 그런데 참 무서운 세상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낸다니, 앞으로는 가짜 얼굴로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다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심장이 쿵쾅거려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가 정말 미영이가 아니었다니 똑같았거든요. 발음, 톤, 억양까지 마치 테이프로 녹음해둔 목소리를 들려준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속일 수 없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놈들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시원했지만 제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저는 그날 밤 뉴스를 켜놓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건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있더군요. 한 뉴스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층으로 자녀나 손주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니. 정말 무서운 세상일세. 이제는 목소리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어요.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린 그 비열함이 너무 분했죠.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영 목소리를 따라하던 그 사기꾼의 말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교통사고 났어. 돈이 급해. 그 목소리가 제 귀를 찢는 듯 했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그 생각이 점점 뿌리를 내렸습니다. 만약 다른 할머니들이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쩌죠?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서서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놈들이 나만 노린 게 아닐 거야. 분명 다른 어르신들도 괴롭히고 있을 텐데. 그러자 갑자기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김대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도 성실하고 친절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죠.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도 조심하라고 알려야지. 그리고 혹시 당한 분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해. 창밖엔 벌써 여름 햇살이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뜨거운 공기가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치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속았다면? 만약 30년 교환원 경력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관리사무소로 가는 길목에선 아이들이 물총을 쏘며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녔죠. 그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니 저 아이들 엄마들도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놀랄까 싶어 마음이 더 다급해졌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자 직원 김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청년으로 평소에도 성실하고 친절하기로 유명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대리, 요즘 이상한 전화 받으신 분들 있나요? 자식 목소리 흉내 내면서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 말이에요. 김대리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혹시 할머니도 그런 전화 받으셨어요? 어제 받았어요. 우리 미영이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3천만 원을 달라더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김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날 뻔하셨네요. 최근에 우리 아파트에서 그런 전화가 몇 건 신고됐어요. 경찰서에서도 주의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돈을 보내신 분은 아직 없지만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나만 당한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 아파트 전체를 노리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으로 많이 걸려왔습니다. 301동 박할머니도 은행까지 가셨다가 다행히 은행 직원이 사기 수법일 수 있다고 말려서 안 당하셨대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나쁜 놈들이 있지? 혼자 사는 노인들만 골라서. 김 대리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요. 뉴스에서도 AI 보이스피싱이라고 많이 다루더라고요. 목소리를 훔쳐서 똑같이 만든다는데 정말 무섭죠. 그러게요. 나도 미영이 목소리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였으니까요. 관리사무소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경로당 할머니들한테도 알려야겠다. 나 혼자만 알면 안 돼. 경로당은 아파트 상가 1층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할머니들이 모여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떠는 곳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먼저 맞아주었습니다. 순덕이 왔네. 더운데 잘 왔어. 박미자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올해 73세로 경로당의 분위기 메이커였죠. 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들, 혹시 자식이나 손주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돈 달라는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러자 박미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나도 받았어. 지난주에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하더라니까. 목소리가 똑같아서 정말 속을 뻔했어. 정말이요? 그럼 벌써 일주일 전부터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 근데 우리 아들이 평생 돈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 뭔가 이상해서 그냥 끊었지. 이순자 할머니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나도 며느리라고 하면서 애가 아프다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어. 내가 너 조금 전에 애 데리고 친정 간다더니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바로 끊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치밀한 놈들입니까?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들었어? 옆 아파트 최할머니는 당했대. 박미자 할머니가 입을 떼는 순간 모든 사람이 놀라서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요? 최할머니가요? 응, 손자가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2천만 원을 송금했대. 며칠째 잠도 못 자고 계시다더라. 그 얘기를 듣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제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순떡아.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잠시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끼리 연락망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전화가 오면 바로 서로 알려주고 녹음도 해둬요. 경찰에 증거를 넘기면 혹시 몰라요. 좋아. 할머니 수사대다. 박미자 할머니가 웃으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모두들 박수를 쳤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설마 경로당 할머니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나 준호야. 큰일 났어. 손자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거든요. 너 누구냐? 할머니, 왜 그래? 나 준호라니까. 지금, 이 나쁜 놈아. 어제 딸 흉내 내더니 오늘은 손자까지. 어림없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전화가 바로 끊어졌습니다. 경로당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 또 그놈들이야? 진짜 악질들이네. 이쯤 되니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놈들, 우리가 가만히 두면 계속 다른 어르신들 괴롭힐 거예요. 뭔가 제대로 해야 해요. 경로당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미자 할머니가 성을 내며 말했죠. 이런 악질들이 어디 있어?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노리다니 진짜 참을 수가 없어. 이순자 할머니도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당할 거예요. 순덕 씨 말대로 할머니 수사대라도 만들어야겠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당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덤벼야지. 우리는 그날 오후 바로 작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로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면서 머리를 맞댔죠. 일단 각자 받은 전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봅시다. 제가 말하자 종이와 볼펜을 꺼내들고 모두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자 할머니는 며칠 전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한 전화를 받았다고 적었고, 이순자 할머니는 손자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제 당한 전화를 자세히 기록했죠. 우리가 공통으로 느낀 이상한 점을 찾아보자고요. 제가 말을 꺼내자 박 할머니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똑같았는데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들었어. 맞아. 나도 그랬어. 진짜 내 아들 같았는데 감정이 없더라고. 그리고 호칭이나 말투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어. 응, 나도 며느리가 원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날은 계속 엄마라고 하더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미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오늘 경로당에서 얘기해 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전화를 받았더라. 어머니, 그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요즘 범죄자들이 가족 정보를 SNS에서 훔쳐다 쓴대요. SNS라니? 그게 뭐야? 엄마, 사람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인터넷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올린 내 목소리를 범죄자들이 AI로 학습시켜서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너 목소리도 거기서 가져갔단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커요. 회사 홍보 영상 같은 데서 제 목소리가 공개돼 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놈들, 어디서 감히 우리 가족 목소리를 도둑질해? 다음 날 오전, 우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김대리도 함께였죠. 할머니들, 경찰서에 같이 가보시죠. 요즘 이런 신고가 워낙 많아서 경찰도 긴장하고 있어요. 김대리가 안내해준 덕분에 우리는 근처 경찰서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상담을 해주던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AI 보이스피싱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범죄는 대부분 해외 서버를 통해 이루어져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진 않습니다.
요즘엔 AI 사기 조직이 국내에도 사무실을 차려서 활동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증거를 모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녹음하고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바로 메모해 두세요. 저희가 분석해서 수사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경로당에서 작전 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할머니 수사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박미자 할머니가 말하자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심 전화가 오면 바로 녹음 버튼부터 누릅시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서로 공유해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만 아는 비밀 질문을 한두 개씩 만들어 두자고요. 나처럼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이런 식으로. 그거 참 좋다. 나도 우리 손자한테만 아는 질문이 있지. 너 점이 어딨지? 같은 거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모으면 나쁜 놈들이 감히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들은 서로 눈을 반짝이며 각자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순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왔어요. 할머니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경이야. 지금 회사에서 큰일이 생겨서. 목소리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죠. 경이야,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급해서 그런 거 묻지 마. 거짓말하지 마. 너 누구야? 전화를 끊자마자 경로당 안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봤죠? 우리가 이겼어. 할머니 수사대 만세.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놈들은 우리 목소리와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알아낸 걸까? 저는 미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엄마, 최근에 제 회사 홍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거든요. 아마 거기서 제 목소리를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도 조심하라고 알려야겠다. 다음 날 우리는 아파트 각동을 돌며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AI 보이스피싱 주의. 가족 목소리라도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기꾼을 추적하기 위한 할머니 수사대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수사대가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붙이고 각동을 돌며 주의를 당부한 덕인지 전화가 뜸해졌죠.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놈들이 포기할 리가 없지. 분명 다시 올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낮 온도가 35도까지 치솟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선풍기와 부채로는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에어컨을 켜두었는데 바깥의 뜨거운 공기가 벽을 뚫고 들어오는 듯 했죠.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릴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번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미영이. 이번에도 목소리는 놀랄 만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 미영아, 지금 너 시애틀이지? 응, 엄마. 근데 큰일 났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당장 합의금을 요구해. 엄마, 3천만 원만 먼저 보내줄 수 있어? 저는 일부러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영아, 그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던 장소 이름이 뭐였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거 묻지 마.
나 급해. 급하면 더 대답해야지. 그거 하나도 못 맞추면 넌 우리 미영이가 아니야. 그 순간 통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경로당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방금 사기꾼 전화 왔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똑같아요. 다들 조심하세요. 곧바로 박미자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덕아, 나도 조금 전에 똑같은 전화 받았어. 이번엔 내 아들 목소리를 흉내냈더라. 근데 내가 너 어릴 때 별명이 뭐였냐? 하니까 바로 끊었어. 우리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놈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날 오후 경로당에 모인 우리는 더욱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그냥 방어만 하지 말고 역으로 정보를 빼내야 해요. 이순자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전화를 받으면 일부러 아이고 어떡하니 엄마가 당장 보내게 하면서 계좌번호를 받아내요. 그 번호를 경찰에 바로 넘기면 단서가 될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이제 당하지 말고 싸워야죠. 우리는 각자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는 법을 다시 확인하고 비상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사기꾼 전화를 받으면 즉시 수사대 단톡방에 공유하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오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박미자 할머니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야. 큰일 났어.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고 얘야. 괜찮아? 얼마나 필요하니? 박 할머니는 침착하게 연기했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줘. 엄마가 당장 보낼게. 그놈이 불러준 계좌번호를 바로 메모하고 우리 단톡방에 올렸죠. 계좌번호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계좌까지 확보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사기꾼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제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더 정교했습니다. 엄마, 나 미영이야. 복동이 이름이 뭐였는지 알지? 그거 묻지 마. 엄마가 사랑하는 딸이야.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이전 대화 내용까지 녹음해서 재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너, 우리 대화까지 훔쳐들었구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AI가 아무리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도 진짜 가족의 마음은 못 따라한다. 그 말에 사기꾼은 대꾸하지 못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얘들이 우리가 준비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경찰과 함께 덫을 놓아야죠. 김대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계좌 추적을 하다가 돈을 보내는 척하면서 현장 검거를 유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경찰과 약속을 잡고 다음번 전화를 기다리기로 했죠. 한편 저는 딸 미영에게 또 다른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아, 이놈들이 우리 대화까지 엿듣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무서워. 엄마, 그럴 리는 없어요. 아마 이전에 제가 엄마와 통화할 때 누군가가 듣고 있었거나 아니면 SNS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겠다. 중요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해야겠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제공해 주신 계좌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계좌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번에 전화가 오면 돈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주세요. 그 사이에 저희가 추적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수사대는 이제 완전히 작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박미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잡아야 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맞아요. 다른 어르신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야죠. 이순자 할머니도 주먹을 불끈 쥐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더 컸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우롱하는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죠. 여러분, 69세 할머니와 친구들이 AI 사기꾼들과 벌이는 이 치열한 두뇌 싸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수사대는 이제 완전히 작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경로당에서 작전 회의를 마친 우리는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김대리를 통해 사이버 수사팀과 연결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젊고 침착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모은 통화 녹음과 계좌번호 메모를 유심히 들여다봤죠. 어르신들, 이 계좌번호는 대포 통장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와 유사한 피해 신고가 몇 건 접수되었어요. 좋은 증거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럼 이놈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추적해 금융정보분석원 협조 요청을 넣겠습니다. 수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돈을 바로 인출해 다른 계좌로 돌리는 현금 수거책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계좌 흐름을 추적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전화를 받으면 대화를 길게 이어가며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송금을 할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통화 직후 바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덫을 놓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 추적과 통신사 발신지 분석은 저희가 맡습니다. 단 피해자가 속는 척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즉석에서 할머니 수사대 작전 매뉴얼을 정리했습니다. 1. 모르는 번호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받고 바로 녹음 시작. 2. 송금 요구가 나오면 계좌번호 확보 후 지연 작전. 3. 즉시 경찰 사이버팀과 관리사무소 단톡방에 공유. 박미자 할머니가 말했죠. 자, 이제부터는 연기력이 필요해요.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기라니, 내가 드라마 좀 봐서 연기엔 자신 있어. 이순자 할머니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만약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놀란 척하면서 어머나 어떡하니? 엄마가 당장 보내줄게 하고 계좌번호를 받아내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전송하고 수사팀이 추적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큰일 났어. 교통사고 났는데 3천만 원만. 목소리는 전날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로 미영이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미영아, 세상에 무슨 일 있었니? 목소리가 너무 떨리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연기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당장 합의금을 내라고 해. 3천만 원만. 제발 엄마. 아이고 얘야. 엄마가 어떻게든 보내줄게. 계좌번호 불러줄래? 사기꾼은 예상대로 계좌번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곧바로 받아 적었습니다. 잠깐만, 엄마가 손이 떨려서. 다시 한번 천천히 불러줄래? 제가 시간을 끌면서 경찰서 수사팀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좌번호 확보 완료. 추적 수사 시작해주세요. 사이버팀은 그 계좌로 현금 수거책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통신사와 협조해 발신지 위치를 역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피싱 조직이 강남구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잠시 뒤 박미자 할머니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빨리 좀 보내줘. 아이고, 얘야. 엄마가 지금 은행 가는 중이다. 박 할머니는 전화를 끌어가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옆에서 녹음을 켰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번호와 녹음 파일 잘 받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발신지 분석도 병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로당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로부터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제공해 주신 계좌를 추적한 결과 대포통장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개의 계좌가 연결되어 있고 통신사 협조를 받아 발신지 역추적도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경찰에서 중요한 소식이 왔습니다.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사기 조직 거점을 발견했습니다. AI 음성 합성 장비와 함께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박미자 할머니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며칠 내 일제 검거 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강력팀이 협동해 작전을 펼쳤습니다. 박미자 할머니는 일부러 은행 가는 척하며 전화를 길게 이어갔고 경찰은 그 시간 동안 수거책의 이동 경로를 CCTV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돈을 인출하려는 수거책을 추적 중입니다. 수거책이 ATM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순간 체포됐고 동시에 오피스텔 사무실에 있던 총책과 기술 담당자까지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작전 성공. 본부 사무실에서 주범 5명, 대포통장 관리책 3명, 현금 수거책 2명 등 총 10명 검거. 피해 복구 절차에 들어갑니다.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 경로당 할머니들이 서로를 안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후에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이 조직은 강남구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수개월간 활동하면서 전국의 고령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어르신들이 제공해 주신 녹음 파일과 계좌 정보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그럼 다른 피해자분들도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압수한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하신 분들께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일주일 후 감사패까지 받았습니다. 최순덕 어르신을 비롯한 할머니 수사대 여러분,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가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악수를 청하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한 건 별거 아닙니다. 그저 다른 어르신들이 당하지 않길 바란 것뿐이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박미자 할머니가 슬쩍 웃었습니다. 순덕아, 별거 아니라니. 우리가 이 동네 히어로야.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간 정말 긴장됐지만 결국 해냈구나. 나이 들어서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이야. 며칠 뒤 경찰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빠른 신고와 증거 제공 덕분에 1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우리는 수사관과 함께 CCTV 화면을 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남녀가 오피스텔에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딸, 손주 목소리를 흉내낸 거야? 네, 어르신. 이 자들은 유튜브와 SNS에서 수집한 음성을 AI로 학습시켜 똑같이 재현하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당황할 틈을 주지 않고 돈을 송금하게 만들죠. 그 설명을 듣자 치가 떨렸습니다. 서버 장비를 압수 분석한 결과 이들은
국내외 20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총 10억 원 이상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리다니 정말 천벌 받을 놈들이야. 제 말에 박미자 할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최할머니가 그 돈 다 잃을 뻔했잖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치밀한 놈들이었습니까? 이순자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덕분에 다른 어르신들이 피해를 안 보게 됐구나.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대규모 AI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20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총 10억 원 이상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믿기지 않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낸 거야. 옆 아파트 최할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 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최할머니. 우리 다 같이 싸웠잖아요. 저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 주말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수사대의 활약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AI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에서 온 할머니는 저도 비슷한 전화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했고, 대구에서는 할머니 수사대 만드는 법 좀 가르쳐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이도 미국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어머니가 영웅이래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에이, 무슨 영웅이냐?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아닙니다. 어머니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막았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그저 작은 의심과 용기 하나가 큰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오늘 그걸 다시 느꼈어. 사기 조직이 전원 검거된 뒤로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에 들떠 있었죠. 경찰서에서 받은 감사패는 경로당 한가운데에 걸렸습니다. 그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어달라는 어르신들도 줄을 섰습니다. 박미자 할머니가 말했죠. 순덕아, 우리 진짜 대단한 거 아니냐? 뉴스에도 나왔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이야. 이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할머니 수사대 봉사단으로 전환해야겠어.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라도 해보자고.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어봤으니 다른 분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누가 당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 AI 보이스피싱 예방 강좌를 열기로 했습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방송도 했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좌 당일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파트 303동에 사는 최순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중석에는 60에서 80대 어르신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죠. 며칠 전 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똑같았습니다. 제 딸 미영이 목소리요. 하지만 그건 진짜 딸이 아니었습니다. AI가 흉내낸 가짜였죠. 제가 차분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자 여기저기서 감탄사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무섭다. 우리도 당할 뻔했네. 저는 강의 말미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아무리 같아도 절대 바로 믿지 마세요. 가족만 아는 질문을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집에서 불리던 너의 별명이 뭐야? 같은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해도 전화를 끊고 반드시 가족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이웃이나 자녀들에게 바로 상의하세요. 강자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 씨,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나도 비슷한 전화가 왔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이젠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는 나이 들어도 지혜로울 수 있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동네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전문가처럼 불리게 됐습니다. 다른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초청 강연을 요청해 왔죠. 그 사이에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옆 아파트 최할머니가 사기당한 2천만 원을 대부분 돌려받게 된 겁니다. 경찰이 범죄 조직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환급 절차를 밟았거든요. 최할머니는 우리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지켜낸 거죠. 저는 최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할머니 수사대는 지역 내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구청에서는 모범 시민상까지 주었고 전국의 경로당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을 왔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손자 준호가 방학을 맞아 한국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할머씨,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멋져요. 우리 할머씨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별거 아니야.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았어요.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그렇게 말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딸 미영이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습니다. 어머니가 영웅이래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에이, 무슨 영웅이냐?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아닙니다. 어머니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막았는데요. 그리고 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본사 발령이 났습니다. 정말이냐? 네,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졌습니다. 혼자 두기엔 너무 걱정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는 서울 은평구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69세 최순덕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묘한 사기로 가득 차 있어도 사람의 지혜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은 그보다 강하다는 거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수사대는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경로당에서 모여 보이스피싱 예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낯선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의심하고 가족에게 바로 확인하세요. 그게 우리의 평생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은평구에 사는 최순덕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AI 보이스피싱. 이제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수사대의 용기와 지혜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하고 서로 도우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걸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힘을 모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69세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가 정말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상한 전화를 받으시면 오늘 사연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만 아는 질문 하나, 그리고 확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소중한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머나 사연은 언제나 여러분의 진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